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이 상대방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분들의 평정심을, 생활의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트릭이 메시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는데요. 트릭 부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이 사람들의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다이나믹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분들 왜 평정심을 잃어야 되는지, 생활에 왜 평정심을 잃어야 되는지. 지금 리딩의 포커스는요, 이 사람들이 주요 생활의 포인트들 있죠. 뭐 목적성이라고 얘기도 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본인들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고요. 본인들의 방향성, 본인들의 기대치들, 내지는 본인들이 매번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책임 임무들, 업무들, 이런 부분을 다 놔버리고 이제 패닉 상태로 집에 숨어버리는, 예를 들자면 의욕을 잃게 만드는 약간은 뭐 좀 네거티브한 어떤 방향성이 느껴지는 리딩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리딩이 왜 필요하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계성이 있었을 때 너무 초근접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끈끈하기 때문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반드시 레슨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달려 있고요.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과 부분도 어떻게 나올지도 메시지로 나온다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 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내 상황에 맞을 것 같은 그런 카드, 내지는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택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요, 화면을 잠깐 멈추어 두시고요. 큰 심호흡과 함께 여러 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4번 정도, 5번 정도 하신 후에 선택 카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 카드 선택을 하신 그룹 분들은요, 하단에 해당 리딩 시간대를 적어 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그 상대방 분들을 패닉 상태로 내지는 평정심을 잃게, 자기 방향성을 잃게, 생활이 안 되게 만들어보는 그 트릭 부분, 왜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왜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패닉 상태로 제가 이 리딩 시작해 놓고서는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트릭 부분이 있는지 볼까요? 그래갖고 이제 상대방 분들 이거 패닉이 아닌데요. 이거 거의 소송 가겠다. 나는 오히려 나 민사 가겠다. 가신다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나는 민사 가야 할 판이다. 봤을 때. 참 많은 말들이 느껴지네요. 말들. 응당 좀 받아야 되는 벌처럼도 보여져요. 제 눈에는. 이 상대방 분들 응당 좀 받아야 되는,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상대방 분들 지금 보고 계신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 명이라고 하면 그 집단이다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 그럼 전체 집단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핵심 멤버가 있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방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엇인가 이제 저지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방향성을 잃고 완전히 정처 없이 떠돌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퇴출됐으면 좋겠다. 사회에서 내 눈앞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무엇인가 이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 거슬리는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어떤 다이나믹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어쩌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치사를 했었던, 내지는 동조했었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던가, 지지를 했던가, 옆에서 같이 들어주던가,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욕을 했던가? 예를 들자면, 오히려 그 사람하고 뭔가 얘기한 거니까 또 다른 사람들 욕을 했겠죠? 지금 봤을 때는요. 질투심이든 뭐든 간에. 왁자지껄하게 떠든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은 이제 불거져 나온 어떤 사건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아니, 왜 욕하고 다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욕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다 보면 이 사람을 공략하는 거 있었을 때, 공격을 들어가는 거 있었을 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야를 내지는 앵글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해요. 관계성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연인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절친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을 맺고 있었던 간에 이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분들 주변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만든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우리가 무시 못할 상황인 거죠. 그것도 그럼 다 일일이 공격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조용해지면 그만이에요. 봤을 때는. 이 사람만 조용해지면 다 조용해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은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게 더 문제인가요, 지금? 이런 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는 자기만 이렇게 뭔가를 영위를 하려고 자기 원하는 뭐 어떤 소개의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소개의 목적으로 다 불거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들. 나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는 것들. 나 혼자 무엇인가, 너 없이도, 그룹 일본 분들일 수 있겠죠. 너 없이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어떻게 일견 봤을 땐 난 당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뭐 그러면 꼭 연인 관계냐. 아니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뭐 싸울 때 있죠. 뭐, 난 너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싸울 수 있죠.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흔히들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찝찝한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는요. 리졸브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상황이 이렇게 불거져 터지고 리졸브가 안 된 게 제일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룹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패닉 상태로 약간 밀어 집어넣겠다? 생활이 안 되게? 라고 하는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처님 같은 표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내가 하는 거 당연히 하는데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지? 라는 어떤 표정이거든요. 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룹 1번 분들이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못마땅해 보여져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념이 지금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한테 따끔하게 레슨을 가르쳐줘야 되겠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든 사건인 거죠. 그리고 뻔히 거기에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어떤 방증도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그 방증이 미처 채 나오기도 전에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정당하니까 난 항상 공평하거든. 난 항상 착하거든. 착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 난 착하기 때문에 그냥
그럼 너 안 봐. 계속 어떤 믿음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뭔가 계약서상으로 뭔가 이렇게 물려있는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믿음과 신의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흡사. 연인이나 친구나 형제같이 신의가 더 중요한 거 있죠. 이분들한테 해야 되는 트릭 부분을 알아보면서 이분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계속 싸움만 더 붙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도리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여러분들만 이렇게 뿅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냥 내가 떠나자. 뭐가 어디가 싫으면은 누가 떠나야 된다고. 그냥 떠나자. 라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이게 차라리 그게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냥 내가 마음을 놓자. 내지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도리 없다. 일단은 뭐라고 험담은 그만하고 이분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약간 주술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극렬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극렬하게.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주변 분들 아까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누군지는 뻔히 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발부가 된 상황이라면. 설령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이슈거리의 시작을 이 사람들이 먼저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도리 없이 우리도 트릭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일단 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그냥 극렬하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뭐 욕하고 뭐 침뱉고 뭐 약간 이렇게 해야 되냐. 네. 거의 소시오처럼. 나를 나쁘게 보지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건 이미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욕하고 침 뱉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거 있죠. 뭐 욕하고 침 뱉는 것만 다 못되게 구는 건 아닐 수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소소한 약속을 해. 내가 뭐 갖다 줄게, 뭐 줄게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막 들뜨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뭐 그걸 달라 말라 해?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얘기가 돌고 이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패닉에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조차도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원오브 댐이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변 사람이라 보겠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 주변 사람과 여러분들 하나로 보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누군가가 이제 그룹 1번 분들이겠죠. 내 주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 놨다 한 다음에 냉탕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 문전박대를 초대했다 문전박대 한다는 식으로 약간 굉장히 이렇게 냉탕 온탕 뭐 했다고 그랬다가 안 해. 그냥 너 꼴보기 싫어서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면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현돼야 되고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실행에 옮기시려면요. 왜냐하면 이건 트릭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더 나빠지지 않냐. 이게 뭔 상관이에요. 나빠지든 이 사람이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든 일상이 안 되게 만드는 상관 안 하기로 하고 시작하고 읽은 리딩이잖아요. 제가 아까 리딩 시작 전에 주석을 달았듯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알고만 싶었다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계속 리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점점 굉장히 패닉 상태에 봐요. 특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극단적으로 더 이 사람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패닉 상태에 더 빠뜨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극단적으로 굉장히 음침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어떤 것들이나 내용들 있죠.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막 올리세요. 네, 막 예를 들자면 막 공포영화 막 장면 같은 걸 막 올린다든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답시고 올렸던 어떤 리트윗들이나 예를 들자면 어떤 기사나 내지는 관심거리들을 그 의도는 그런 관심인데 흡사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들을 올린다든지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올리는 극단적인 사진들이나 극단적인 내용들이나 내지는 우리가 뭐 범죄를 예방해야 돼요 하면서 극단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올리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볼만한 데에다가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비민주적인 모습 있죠. 굉장히 극단에 가깝게 약간
약간은 비민주적인 거 있죠.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밸런스를 깨놔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엄청난 밸런스를 가져다 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정신적인 안식처 같은 느낌이죠. 안식처.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적인 안식처.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금이환영할 수 있는 곳들. 언제든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짝은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너무 좀 나이브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해졌다? 예를 들자면 그 상황을. 응당 나한테는 항상 저 친구, 그룹 1번 분들이겠죠. 그 그룹 1번 분들이 나를 그냥 다,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선들 그룹 1번 분들은 나를 다 품에 안아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식처가 되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그 안식처를 굉장히 볼모 삼아가지고 무엇인가 확장을 했었던 어떤 상황이 느껴지는데 그게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금전적인 것들이 느껴져요. 사실은. 내지는 금전적인 것들. 아닌 것들은 안 느껴져요. 이게 뭔가 사랑이라는 느낌보다는요, 금전이나 내지는 굉장히 재화의 획득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하고 어떤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막, 여러분들 돈 쓰고 다니셨나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들을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뭐 리딩 주제에 안 맞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또 저도 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나와야 되나요? 지금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분들의 어떤 이 생활 공간 안에서, 생활 집단체 안에서, 내지는 생활 뭐, 우리가 영위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러죠. 얘기합시다. 어떤 우리가 마을에 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왜 나와야 되는지.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지금, 네, 3월이란다. 5월 한 10일에서 지금 6월 3일경에 뭔가 붉어진 일처럼 많이 느껴지네. 이 리딩하는 시점에서 지금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봤을 때는 계속 도래하겠죠. 그 뜻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뭔가 레슨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은 계속해서 도래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분들한테 얘기를 한들 이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가 픽스드 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들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다 한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극렬한 모습, 그게 극렬하거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쁜 거예요. 못된 거 있잖아요. 승질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볼까요? 승질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레슨도 될 거고요. 나도 승질이 있거든. 너도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승질이 있다고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사람을 옥죄는 거예요, 일종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일종의. 그러니까 너는 옵션이 원래 없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나 이외에 다른 옵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데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야. 옵션 너는 원래 없었어. 원래. 계속 에너지를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와 동시에 제가 막 싸움 붙이는 것 같은데 레슨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패닉 상태에서 생활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목적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얘기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거짓말들 있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거. 말이 안 맞았던 거를 그걸 이제 다 얘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누구한테냐라고 하면은 뭐 좋게 에세이처럼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든 각종 SNS 있죠. 인스타그램이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쭉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에세이처럼 쓰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던 행위들이 참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얘기하니까 모를 수 있을지언정 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참 안 맞는 친구일세.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되냐? 레슨을 배우냐? 지금 레슨보다는요, 지금 리딩의 이 꼭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생활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패닉 상태에다. 근데 생각보다 자기의 정당성과 당위성,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과 당위성, 뭐 그룹 1번 분들과의 인터랙션이겠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쉽하게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신경 쓰여야 해요. 특히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 있죠. 이 까발리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왜 말이 안 되게 하는지. 자기는 굉장히 뭐랄까 강건하고 자기 말은 맞고 굉장히 정의롭고 정당성 있고 당위성 있고 밸런스가 맞고 이런 식으로 다 행동을 했건만 결코 극단에 있는 당위성, 다른 당위성이죠. 극단에 서 있는 다른 당위성.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했었던 뭔가 이상한 거 막 포스팅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비민주적인 거 막 기괴한 그림 같은 거 막 다 포스팅하고 극렬하게 나쁘게 못되게 굴고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이 뭔가 거짓말 했었던 거에 대해서 막 까발린다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도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 당위성을 지키려면 거기에 대한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당위성을 들고 오니까 그걸 또 견뎌하지도 못해요.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목도하게 되냐면요. 활동을 안 해요. 안 하기 시작해요, 활동을. 뭔가. 진짜 패닉인 거예요. 그 단어 자체예요. 그냥 패닉으로 집 밖에 나가기 무서워하는 거 있죠. 일종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제 봤을 때는 그리고 가장 지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했었던 어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패닉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 밖에 안 나오냐?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집 안에 숨어 들어가 있죠. 이거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아닌데 조용히 뭐 지낸다던가 예를 들자면 말을 안 한다던가 그 안에서 나는 혼자 이렇게 집에 조용히 이렇게 혼자 뭐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한들 내가 그냥 혼자 고양히 있는 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히 있으면서 바깥 상황의 동태를 살피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딜 간 포스팅이 전혀 안 느껴진다든가 사람들 주변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얼굴 본 사람이 없다든가 예를 들자면 활동을 안 한다든가 요즘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패닉 상태로 집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끝자락을 잡고 있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자기 끝자락이죠. 뭔지 모르는 끝자락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돛담배인데 돛을 잊고 그냥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자기는 굉장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불거져가는 상황도 아닌데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겁에 질려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흡사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패닉 버튼처럼 느껴지고요. 오히려 패닉 버튼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트리거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뭔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했었던 일련의 행위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트리거가 되면서 이게 뭔가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거가 되는 요소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릴 적에 강아지한테 크게 뭐 물린 적이 있으면은 강아지만 봐도 무섭죠. 근데 강아지가 수백만 마리가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상당히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트리거인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트리거인 거예요. 그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멘붕시켜버리는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목표를 잃게 헤매고 다니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뭘까요? 트릭이겠죠? 일종의 여러분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와해시켜버리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무거운 게 많이 느껴지네요. 뭔가. 그룹 2번분들. 뭐 어쨌든 리딩 주제가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룹 2번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평정심이 되찾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온다면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앞으로 나올 메시지 자체, 이 사람들을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고 목표의식을 잃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행에 옮기시든 안 옮기시든 간에. 볼까요? 치우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이 사람들? 자기가 믿는 거 아닌 이상에는요, 뭐,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생각하기도 쉽고 듣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럴 만한 에너지가 아닌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치를 떨게 만드는, 예를 들자면. 그런 에너지는 아닌데, 뭔가 이분들의 약간 결벽증적인 성격들이나 예를 들자면 뭔가 장악해야 되겠다는 성격들. 근데 이게 장악하겠다는 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전 세계를 내 뭐 발끝에다가 두겠다라고 하면 뭐 거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뭔가 자기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뭐 예를 들자면 일머리 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또 그 업계에서 조금은 좀 잘 나간다는 소리 들으려고. 제가 이분들 평가절하해서 이렇게 얘기해드린 게 아닙니다. 이분들 에너지가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글로벌 도미네이션이죠. 닥터 이블, 뭐 닥터 스트레인저인지 뭔지 뭐 있죠. 뭐 캐릭터들. 그런 사람들처럼 뭐 전 세계를 뭐 제패해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이런 그들의 약간의 살짝 자기들이 믿고 안 믿고,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믿는 게 팩트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 있죠. 믿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남 생각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은 팩트가 아니라고 약간은 그렇게 흑과맥 논리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조금은 ING형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가절하가 아니라 이거는 봤을 때는 뭐랄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 평정심 잃게 만드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견뎌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그걸 하지 마, 아우 안 돼, 그런 건 하지 마. 뭔가 설명이 있는 것처럼도 일견 보여지지만 설명이 없는 것도 느껴져요. 자기들은 그럴듯한 설명은 있어요. 또 해명해 보라고 그러면 그럴듯한 것들 있죠. 뭐 시기가 안 맞아서 자기 이런 건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었던 거였으니까, 옛날부터 대대로 이런 질서니까, 뭔가 얘기는 이렇게 다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고 자기들 논조가 항상 맞았고 자기가 논조. 근데 그거를 감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었던 시간과 여유를 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말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우겨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내지는 그걸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종교가 다르다라고 할 때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움츠러드는 거 있죠. 나 쟤랑 안 놀래 약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가장 평정심 잃게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오히려 되게 쉽다고요. 이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강한 게 아닌데 일단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고집이 세니, 뭐 어쩐 식으로 하니, 자기 독단적이네, 독설가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여준들,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에너지가 강하거나 그런 뮤타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보다는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붙어가지고. 내지는 이 사람들이 반대했었던 거나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뒷목 잡겠죠? 뒷목 잡는 거 있죠? 그리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관 안 하는 거 있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 띵띵. 이게 직장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느낌은 약간밖에는 안 들어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굉장히 이렇게 관계성
가정인데 뭔가 집단 같은 느낌은 들어요. 집단. 뭐 집안처럼. 내지는 어떤 종교시설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들 흡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 난 다른 사람들 말 더 믿는다라고 예를 들자면 더 따르는 거죠. 다른 사람 하나 만들어놔요.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이든지 누군든지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약간 싫어하겠죠, 당연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롤모델 자체가 내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들 있죠. 그 업계의 최고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같은 업계에 계시다면 뭐 테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 만들어놔요. 내지는 또 초근접으로 여러분들이 저녁 때라도 이 사람 뭐 뜻만 맞은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상정을 시켜놓는 거죠. 아우, 내가 친해지려고요. 나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 사람이 날 잘 좋아하거든. 일종의 약간의 거짓말일 수는 있어요. 거짓말도 포함돼서 얘기해드리는 거야. 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난 다른 의견도 많이 듣고 다닌다는 식으로. 다른 의견도. 그러면 상당히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뭐 그러려니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리얼리티가 있겠죠. 자기만의 세상. 이 세상이 점점 파괴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이 들 거예요. 굉장히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판타지 랜드가 점점 좁아지면서 굉장히 신경질 많아. 아닌 척은 해요. 그리고 팩트를 그제서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라는 식으로 계속 팩트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 분이 반목하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그 반목하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팩트 공격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을 안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트릭을 부릴 만큼 그런 시간적 여유는 못 갖겠죠.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다른 부분 있죠. 이 사람들이 흔히 가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우, 나는 뭐 예를 들자면 연예인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제일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별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배우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란 식으로.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만들어 온 어떤 인물 있죠. 굉장히 실질적인 인물일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인물. 예를 들자면요. 같은 예를 들자면 동호회라면 그 동호회에서 다른 동호회에 있는 분인데 진짜 잘 나가.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라고. 흡사 친구 있냐? 알 턱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그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되진 않아요. 뻗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아, 내가 아는 또 땡땡 교수가 그러던데. 나 그분하고 뭐 자주자주 요즘 식사하는데 그분이 나 참 귀여워해. 라고 하면서. 역정보를 사용하는데, 네,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트릭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순간적인 대폭발? 그냥 계속 팩트체크해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다 뭐 별거 아니야. 현재는 믿겠지만, 현재는 좋아하겠지만, 내년이 됐을 때 같이 동등하게 좋아하거나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왜 생각을 못하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평정심이 상당히 깨져요. 아닌 척 할 거예요. 약간은 이 결벽주의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날 거지만요. 뭐랄까. 더 극렬하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매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극렬하게 자기가 매진하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편집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 뭔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 뭔가 밤새도록 뭘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편집적으로. 근데 그게 놀놀해지고 상황이 좀 편하잖아요. 그럼 안 해요. 안 하다가 편집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이다. 뭐 다이어트든 무엇이든 간에 심각하게 굶어버린다든지 하는 거죠. 극단적인 무엇인 거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매달리고 붙잡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 약점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극단적으로. 근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 과하면 안 좋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뭔가를 할 때 과하게 해요. 예를 들자면 종교 활동이라고 합시다. 너무 미친 듯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있죠. 너무 미친. 밤새도록 기도해. 밤새도 기도하고 출근하고. 네. 뭔가 판타지를 이렇게 적시하는 거죠. 나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던데 하는데 이 가정의 인물이 이 사람도 가히 반박하기 어려운 그때는 치치거릴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예를 들자면 외길 30년 걸어오신 장인이고 약간 그런 분인 거예요.
둘 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좀 그런 식으로 상정을 시켜놓은 어떤 인물이어야 되겠죠. 적합한 인물 잘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게 더 좋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뭐 잘 나가는 본인 사촌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상정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자기를 학대할 정도로 무엇인가 제가 이분들, 이 상대방분들 너무 어쨌든 간에 리딩 주제가 이랬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라 만큼 굉장히 뭔가 과몰입하는데 이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특히 건강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상대방분들. 근데 만약에 과하게 막 다이어트 한다든가 과하게 몸짱이 된다든가 이분들이 뭐 운동선수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뭔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것들을 예를 들면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약 좋다 그러니까 과하게 무엇인가 지나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옵세시브하게. 그러니까요. 상황이 완전 빠져들어요. 쉬워요, 여러분들. 계속해요. 말릴 재간이 없어요. 이게 한번 시작이 돼서 발동이 걸리면 이분들을 말릴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재간이 없어요. 그 누가 와가지고 아니라고 한들 이분들은 이미 거기에 옵세시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질투심을 유발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사람들 질투심이 유발되진 않지만 완벽자주의 성격에 있었을 때 나도 그 사람 말이 맞는데 그 사람이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분들의 거부 논리들 있죠. 거부 논리를 완전히 자꾸만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도망을 가버려요. 자기 학대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근데 그것이 뭔가 자기한테 굉장히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틀렸대. 라고 하는 이 공공한 마음들 있죠. 이 마음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디선가 다른 것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톡식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거기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건 없겠죠. 결국에는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보면 제풀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요. 쳇바퀴에 한참 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쳇바퀴에 한참 돌고 있는 거 있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판타지 있죠. 굉장히 자기 질서로만 생각을 해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은 다 좋아. 이거 써야 돼. 근데 자기도 써본 지 한 3, 4일밖에 안 된 제품인데 되게 좋아. 다 좋아. 모르죠, 우리. 계속 써봐야 아는 거겠죠. 그게 고장이 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되게 좋았었던 늘, 예를 들자면 한 달 됐으면 고장이 난다면 말짱 헛거이겠죠. 하면 다 좋아. 계속 좋다고 설파하고 다녀. 이분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느낌으로 설파를 하고 다닌다는 느낌은 저한테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가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하고 같잖아요? 같으면은 내 편이요. 안 믿으면 뭔가 극렬하게 뭔가 극렬하게 밀어내고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구두적으로라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구두적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밑에 착 가라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게 있어요.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요. 항상 그렇게 해본 사람들 같이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자기 말이 다 맞겠나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 이미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차라리 이분들이 여러분들 도움으로 한번 이 루프홀에 빠졌다가 한번 깨어나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한 번쯤. 오히려. 그러니까 극렬하지만치 얻은 것도 없이 자기가 뭔가 자기 몸까지도 막 희생해가면서 내지는 몸 버린다라고 그러죠. 몸까지 버려가면서 정신적으로도 버려가면서 내지는 위장장애까지 얻어가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이렇게 극렬하게 바닥을 쳤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이 현재 상황이 오히려 이분들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무슨 더 볼까요? 그 부분 볼까요? 이분들이 오히려 자기 평정심이 어디서 깨졌는데 깨진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더 깨가지고 그 평정심을 더 깨서 만들고 이성을 더 잃게 만들고 이 사람이 그나마 잡고 있는 어떤
실 가닥 같은 것들을 그걸 끊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긴 하겠지만요. 그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깨어날 수 있는데도 안 깨어나요. 지금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아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난 세상을 안 믿어. 나만 믿어. 다른 사람의 의견 다 약간 시시해. 내가 해야지 다 일이 돼.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되는데요? 뭐 일확천금. 어쨌든 간에. 볼까요? 또? 이 사람은 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서는 왜 남 탓을, 이렇게 왜 자기가 이것을, 뭐랄까, 안 된다라고 생각해. 이분이 생각보다는 끈기가 없네요. 생각보다는.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다고, 끈기도 없거니와 이분이요, 프로시저에 되게 약하네요, 이분들. 그러니까 가는 길 있죠. A부터 Z까지 갈 때 우리 중간에 많은 노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연애든 결혼이든 뭐든 내지는 그걸 또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큰 노고가 필요하죠. 근데 이 중간의 과정 자체가 이분들이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한 학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안 된 것처럼 내지는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하면서 약간은 그런 식으로 치부해서 생각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약간 남 탓? 근데 나는 이렇게 당한다? 피해자 의식? 피해 의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격렬하게 자기만 믿는 거겠죠. 자기 말만 맞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왜 그 중간에 노고 있죠. 뭐 다른 사람보다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다른 상황에서 자기가 더 노고를 들여야 될 때는 있겠죠. 억울하게도. 어떻게 다 갔겠나요? 저울에 딱 잰 것처럼 누가 다 대학 들어가는 게 입시 공부 어린 학생들 입시 공부할 때 어떻게 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공평한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나요? 누구는 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겠죠. 부모 잘 만나서. 모르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중간에 이런 거를 내가 면밀히 지켜본 결과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믿지는 장사인 것 같아. 나만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끈기가 없지 않나. 너무 상황을 확대 재해석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내 공부 조건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내가 산업단지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시끄러워. 공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재생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기마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건만 너무 확대 재생산. 다른 사람들은 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처럼 작용하는 이분들의 믿음이 있죠. 이걸 깨부수려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더 큰 덩어리에 있는 존재들을 끄집어다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던지는 거야. 크로스로. 계속. 이 사람이 던질 때 같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 있죠. 옆에서 초근접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냐라고 할 때는요. 일단은 이 사람들 소화기관에 약간 장애가 올 거예요. 먼저. 예를 들자면 소화 때문에 내지는 소화 문제 때문에 내지는 위장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간다든가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작동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고요. 또 하나 주의사항을 드리자면요. 상당히 또 시끄럽게도 중간에 좀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시끄럽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신경질 반응처럼. 그건 제가 주의하시라고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상대방 분들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깨고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내지는 딜레마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유야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겠죠. 이 상대방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번 볼까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누군지, 또 이분들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닉 상태로 빠뜨려 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린치를 가하는 그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이분들 어디서 만나셨나요? 어디서 만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라는 느낌, 뭐 우리 개념 있냐 없냐 이런 그런 네거티브한 커너테이션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굽히려고 하지 않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은근슬쩍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근슬쩍. 나쁜 건 아닌데 뭐랄까 사람 참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뽀까대냐? 아,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맞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딱 드러내놓고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 있죠. 자기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안 되면서 하는 거는 살짝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너는 왜 그런 거 못해? 너는 왜 그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고 있냐? 본인은 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리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하고 있다면 했다라고 하는 것도 들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뭔가 이렇게 약간 열등하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버발하게,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버발하게. 뭔가 업무적인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종교적인 것도 느껴져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종교나 예를 들자면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필요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어떤 예를 들자면 뭐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뭔가 학원인 같이 뭔가 시설물인데 조금은 종교적인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된다든가 약간 그런 개념? 그래서 아까 제가 개념이란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뭐 법적인 건 아니죠. 내지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일반적인 통념상, 커먼로, 일반적인 관념이나 상식은 아니겠죠. 그 안에서는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생경하게 보여줄 수 있건만 이 사람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 마스터리를 한 것처럼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종교 활동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자면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파하는? 근데 자기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 개념이란 것과 물질적인 것들, 근데 좀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마음이든 재물이든. 그거랑 붙어 있었을 때 이게 좀 이치에는 안 맞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자기는 굉장히 맞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버발하게 구두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완벽주의자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거나 내지는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 쉽게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런 얘기는 해드릴게요. 약간만 바람만 훅 분다고 하더라도 패닉 상태로 쑥 빠져들어가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믿거나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거나 주장하는 것들. 왜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맞고 자기랑 반대편에 서 있거나 자기랑 생각이 맞지 않는 그 교집합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 있죠. 이 바깥 세상,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바깥에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진다든가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저열하게 본다든가 열등하게 본다든가 하는데 그냥 견뎌내세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집에 갔을 때 내지는 혼자 있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해요. 이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쌓여가기 시작하면 점점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척 굉장히
예를 들면 뭐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뭔가 화사하게 웃음으로 맞이해 준들 점점 이 사람은 밥을 못 먹고요. 그리고 위장장애를 겪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교집합 바깥에 있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맞다라고 주장할 필요 없어요. 아닌데 난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항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못 내고 뭔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갔을 때 오히려 그거를 본인한테 오히려 칼끝을 본인한테 겨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계속 뭔가 다른 데를 매진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더 완벽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뭐 겉모습에 더 치중을 한다든가, 뭐 겉모습을 치중한다고 해서 뭐 화려함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치중한다는 거는 더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야. 화려하게 무엇인가 더 크게 헤어스타일을 한다든가, 요란한 헤어스타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요란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정비되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가 하는 말이 일맥상통하게 겉모습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그런 부분에 쓸데없는데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본인은 착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규정지었기를 당신들이 열등하다라고, 당신들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당신들 의견이 잘못됐다고, 내지는 내가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라고 하는 어떤 교조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도권 자체가 이쪽으로 기울어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뭔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내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무반응. 그게 뭐? 당신 의견도 소수 의견인 것 뿐이야. 내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식인지는 상황마다는 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내지는 동의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무반응인 거 있죠. 동의해주지 않고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예를 들자면 내지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다 들어주는데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얼굴 표정을 한다던가, 내지는 그냥 그냥 딴짓한다든가, 딴짓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딴짓한다든가 했을 때는 자기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더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표명을 하겠죠. 언사로. 지금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것들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반응들 있죠. 그게 계속 진행이 돼서 시간이 쭉 흐르다 보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뜸은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랬을 때 뜸 모를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확 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뜸 모르는 거 있죠. 저게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아니 저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나? 내지는 저게 저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하나?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나? 어머 우습다. 저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내지는 판단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버발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뭔가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굉장히 나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듯이,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무엇인가 주장하고 있었던가, 무엇인가 설파한다던가, 무엇인가 안다고 얘기했던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열등하게 만들었던 어떤 주장이 있었다면 그 주장들이 지금까지 그럼 지금 왜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원래 그런데 관심 없었어 하면서 흡사 뭔가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하는 기괴한 행동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시그널이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블랙홀로. 이제 좀 약간 굴러 떨어지는 시점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성의 이 다이나믹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컨트롤 문제 같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트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이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 성격에 딱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해. 근데 이분들의 성격적인 특질을 오히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네거티브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데, 파지티브하게 사용했다면요, 오히려 본인들이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오히려 민주적이었던 게 아니라 주장을 하라고, 가치 있게 주장을 하라고 받아 챙긴 성격적인 특질인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약간 착각이죠. 나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도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약간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민주적이요. 나는 뭐 양측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황희정승이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문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본인들의 성격적인 특질 자체를 오히려 역으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관리하는 사람. 누구도 이 사람한테 관리직을 맡겼을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혼자 일하거나 전문직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약간 더 착각해서 생각하시는 성향 때문에 이 상황이 약간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컨트롤 문제인데 자기가 컨트롤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뭔가 뚝방처럼 불거져서 나오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상황 있죠. 지금까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 없어. 나 원래 저 자리 관심 없었어. 나 저런 거 가는데 관심 없었었어. 나는 원래 저기서 뭔가 수장이 되는 게 관심이 없었어서 라면서 약간 뚝 끊어서 생각하면 내가 왜 저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또 항변도 해요. 막 약간은 울면서 예를 들자면 하소연하는 거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준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그 패닉 상태 때문에 나오는 리액션도 좀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약간은 평정심이 완전 망가진 상태고요. 일상이 약간은 망가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계속해서 동조해주지 않는다던가 예를 들자면은 무반응이라든가 너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어디 계단 위에 올라가서 생각하지 마라는 어떤 표정으로 계속해서 무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이분들이 하는 약간의 일련에 또 나아가서 앞질러서 또 하는 행동들, 돌출 행동이 또 보여지는데 무모한 행동들이죠. 그 행동들이 뭐냐면 약간은 뭐라 그러죠? 약간 못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해. 그럼 이미 못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못되게 얘기하냐고 하면 아니요. 그나마 못되게 얘기하지 않은 건데 약간은 더 못되게 굉장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굉장히 강렬해지세요. 이분들의 이게 본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겸양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해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갖적으로 자기가 관리자인처럼 이렇게 뭔가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내가 책임을 지는 양, 내가 수장인 양 행동을 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본인이 패닉에 빠지겠죠. 실망하겠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침을 뱉는 발언들 있죠. 저 자리 뭐 별 자리 아닌데 아니, 저 오래 가나 보자 라고 하는 거친 언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일맥상통하게 이분들이 하는 어떤 패닉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생활이 좀 망가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계속 쓸데없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뜬모를 내지는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좀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그전에는 과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져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컨트롤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뭔가 기인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뭘까요? 아직도 이 상대방 분들마다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어릴 적부터 기인한 어떤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모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 있죠. 내지는 남사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내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충분히 뭔가 흉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결격적인 이유 있죠. 결격적인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완벽하게 보여지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뭔가 컨트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컨트롤을 어릴 적부터 당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어떤 존재로 인해 가지고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것도 느껴지지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가 상황을 컨트롤해야지만이 편하다. 내지는 그것을 굉장히 포장해서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해야지 편하다. 나한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본인한테는 무슨 핑계를 대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는 거라고 본인은 약간 착각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분의 착각이 기인한 어떤 일련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괜시리 이분들을 약간 패닉 상태에 빠뜨려 놓겠다, 밀어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진 않아요. 이분의 교주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련 어떤 것도 가치를 주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듣고 피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뭔가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는 얘기를 충분히 듣는 거죠. 다 들어주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쪽이 좋고 저쪽이 더 좋대. 내지는 다 들어주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 있죠.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눈앞에서 계속 목도를 한다고 하면 그 상황,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을 더 패닉 상태에 빠뜨린다는 거죠. 볼까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컨트롤 이슈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이 느껴져요. 이게 컨트롤 이슈라는 게 뭐냐면 누구를 잡아가지고 흔들어 놓는다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일련의 안정감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자기 혼자 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과 가치를 너무 많이 매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당연히 여기서 수장이야. 난 더 여기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못하는 이유는 열등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하이브리드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이걸 생각을 조금 깨버리시는 것은 이 패닉 상태가 끝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조금은 뭐라 그러죠? 오히려 상처처럼 남아있지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게 느껴져서 이분들이 좀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왜냐면 예를 들자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아니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봤고요. 또 볼까요? 그냥 패닉 상태에 빠뜨려서 이 사람 일상이 망가지게 만드는 게 나는 목표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조금 여러분들도 약간 문짝같이 이렇게 조금 버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안 열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버티시면 이분들의 패닉 상태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지금 숨기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뭔가 어릴 적부터 기인한 문제같이 느껴져요. 그 옷장 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이분한테 이런 부분이 딜레마가 온다면 이거를 세상 밖에 끄집어내서 햇빛 밑에 내다 놓고 버리든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든 내지는 뭔가 도네이션을 하든 뭐 기부를 하든 해야 되겠죠. 이분이 그럴기에는 뭔가 너무나 본인 스스로가 폐쇄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게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 왜 이러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 근데 어릴 적에 기인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누군가는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그 공통 지점에 계시는 분들이 안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끈질기다는 거예요. 컨트롤 이슈가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컨트롤을 당했다던가 내지는 이분이 뭐 불미스럽게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요. 이분 자체의 성격적인 특질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특질 자체가 아무래도 또 굉장히 유순하고 완벽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흡사 방어기제처럼 계속해서 나와 오르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보여진다든가 내지는 성격적으로 이상하게 보여진다든가 내지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답시고 내가 일을 다 하는데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공치사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냥 공치사만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뭔가 이분들은 나아가가지고 그걸 컨트롤하는데 역이용한다는 거죠. 이분들 패닉 상태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분들 성격적인 특질이 궁금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곤조곤 데리고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얘기를 좀 해보신다면 왜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급급한지 얘기를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룹 3번 분들한테 생각보다 쉽게 얘기는 해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은 알 거는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싫대요. 못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못된 사람들 기준이 다 다르죠. 그 강도는 다르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못된 사람들. 뭘까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이코패스가 뭐 못된 사람이에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좀 더 저쪽까지 갔을 때는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 내지는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들? 아는 채 잘 안 하는 사람들? 내지는 연락이나 안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 업무를 처리하는데 내가 안 하고 남들 다 그냥 밀어. 내가 안 해. 안 하는 사람들? 못됐다. 여기서 저기까지 너무나 거기에 대한 그 리밋은 너무나 넓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죠. 못됐다는 그 기준이. 근데 이분들 지금 봤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못된 사람이 싫어하는데 제가 이 설명 왜 해드리냐면 그룹 3번 분들은요, 착한 사람 안에 들어가요. 또 그나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신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볼까요? 좀 봤을 때 이 리딩한 시점에서 좀 지났으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5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좀 리졸브가 되는 일이 있으나요? 좀 더 볼까요? 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한 14일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6월 14일 14일 많이 느껴지네요. 또 6월 17일도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약간은 살짝 이분들을 건드려 놓는다면 여러분들 6월 한 17일 날 됐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실시를 만약에 좀 하신다면 이 사람들한테 레슨을 가르쳐 주는 거냐라고 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레슨 같은 거겠죠. 레슨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탈 차트를 봤을 때 황소자리나 염소자리에 위치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요. 그 부분이 작용해서 이 사람들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황소자리나 염소자리에 위치한 거랑 나랑 같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를 들자면 처녀자리일 수도 있겠죠. 약간 다른 어떤 이 하우스의 위치 때문에 행성의 위치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델타 구조를 이루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라인 관계가 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분들 패닉 상황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시작했었던 어떤 동기가 역으로 여러분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상대방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상대방분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고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생활이 완전히 와해가 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여차저차 설명하기 전에 그냥 메시지를 들어보는 게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대방 분들을 지금 생각해서 완전 생활을 깨놓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볼까요? 그 상대방 분들한테 더 들러붙으셔야죠. 더 들러붙어야 돼요. 좀 더 달라고. 뭘 달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왜 들러붙어 있어야 될까요? 나랑 같이 나한테 활애를 하라고 더 들러붙어 있게 되죠.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시간을 활애하는 거겠죠. 설령 내가 원해서 만났던들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이 상대방이 원할 땐 내가 시간을 줘야 되겠죠. 서로가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더 요구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 돈 빌려가서 안 갚으셨나요? 그래서 생활을 깨놓고 싶다? 평정심을 깨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고 싶다? 예를 들자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다? 예를 들자면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예를 들자면 나의 무엇을 가져갔어.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더 좋은 거였다. 근데 자기가 먹고 튀었다.
약간 들고 튀었다가 더 가깝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뭔가 이게 재물적으로 환원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들고 튄 게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다시 돌려주길 바라는 거. 지금 뭐 예를 들면 빚쟁이 쫓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읽는 리딩은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싶겠죠. 생활이 깨지게.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들고 튄 게 그게 마음이든 재물이든 근데 좀 마음도 우리가 환원을 시킬 수는 있겠죠. 피지컬하게. 예를 들자면 관계성, 우정 이런 식으로 환원할 수 있겠죠. 신의 이런 것들로. 근데 뭔가 같이 뭔가 추구했었던 거는 결코 이 사람한테만 좋았던 거지 나한테 좋지는 않았다라고 느껴 하는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결코 이 끝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단코 나도 위하는 길이었건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처음에 그 시발점 자체는 문제가 안 느껴지는데 이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많이 느껴져.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들고 튀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적시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걸 약간 살짝 잊은 것처럼 연기를 하셔야 되겠죠.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러붙어요. 들러붙는 거죠. 들러붙어서 이 사람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다 쏟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살짝 잊어버린 채 자기한테 뭐 화가 풀렸나? 예를 들자면 앙심이 풀렸나? 아,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안심이 되게 만듦과 동시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공여를 계속해서 드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펌프질 하듯이. 뽑아내는 거 있죠. 계속 전화해가지고 같이 지내자라고 나 이런 사정 저런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이 사람 옆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드레이닝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본인이 피곤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나를 만나주지 않고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루는 데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당근과 채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근과 채찍 같은 거 있죠. 아니 뭐 그건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파괴를 시키는 거죠. 말로. 뭘 어떻게 파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게 아니다. 별거 아닌 거다. 당신이 하는 거 별거 아닌 거야 라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 부분에. 무력화시키는 거 있죠. 그전에는 내가 이런 성취를 했다 칩시다. 이분이 뭐 특정 어떤 성취를 했어요. 뭐 집이 부자야. 예를 들자면 뭐 큰 집에 살고 있어.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뭐 뭘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왜 중요하지 않은지 얘기해 줄까라면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귓등으로 듣겠죠. 그리고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티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겉하고 속하고 약간 따로 노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 그냥 긍정적으로 보인다던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단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껍질이 그냥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사람들한테 우직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침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내지는 뭐 줏대가 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어떤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히 분란을 일으켜요. 자기한테 스스로 자꾸 의구심을 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의구심을 푸는 거에 대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왜 이런 혼란과 나 스스로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옆에 들러붙어 있는 거죠. 안 만나주는 데라고 하면요. 계속 문자로라도 얘기를 하세요. 문자로. 안 만나주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 만나주는 사람은 문자로도 아우 너가 하는 일은 병 주고 약국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참 그런 거는 훌륭한 것 같아. 요즘 바빠. 막 바쁜 거 좋지. 바쁜 거 참 좋은 거야. 성공한 사람들만 바쁘지. 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뒤끝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말이야. 바쁜 사람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데 바쁜 사람들은 자기 만족도가 낮대. 약간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말을 조금씩 해주면요. 아주 약간씩 해주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면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평정심을 점점 잃게 되면서 본디 이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상대방분 여러분들이 뭔가 앙심을 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가 품었던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흡사 같이 쉐어하는 것 같지만 뺏어갔었던 것들, 가져갔던 것들, 그 가져가는 것이 주체가 돼서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감, 행운,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져갔을 때 그 금전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게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 성취했던 것조차, 그 계획조차도 이 사람이 의구심을 품게 돼요. 내지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기회를 놓치게 되냐라고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드리네요. 이 상대방분들. 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껏 훔쳐갔거든요. 예를 들자면 뭘 훔쳐갔어요. 근데 그게 뭔가 당신하고 없어졌던가 낭비해서 없어졌던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 자리에 있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 알뜰살뜰?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내 거는 다 지킨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종잣돈으로 삼고 싶었겠죠. 그게 애정이든 우정이든 재물이든 화폐든 무엇인가 부가가치든 내지는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근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화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획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싹인데도 불구하고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했었던 어떤 구도적인 표현들 있죠. 예를 들면 평가절하 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거는 나랑 믿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거는 반드시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흡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언자처럼 얘기했었던 아주 작은 정밀하게 아주 작은 도수로 아주 작은 용량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매겨줬던 일종의 평가절하를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살짝은. 예를 들자면 뭐 이분이 뭐 팀장님이나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사장님이었을 때는 사장님 참 그런 거 하신 건 참 훌륭해 보여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시장에 곧 변동이 온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 사람의 기대치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작아서 있는 거죠. 계속.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술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 때 고즈넉하게 자기 혼자 점심 먹고 싶은데 자꾸만 점심 같이 먹자고 한다든지 들러붙어서 그게 계속 떠들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예를 들자면 뭘 떠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한테 더 관심을 보여달라고. 인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뭐 팀장님이다 칩시다. 뭐 예를 들자면 업체 사장님일 수도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있는 게 재밌지 않나요? 저랑 같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업무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하면서 계속 시간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 같이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썩 내켜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저랑 뭐 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는 듯이 계속 뺏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결혼한 기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고 계속.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평정심이 어떻게 깨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세요. 굉장히 이 사람답지 않은 판단 있잖아요. 상황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면서 또 어떤 주술적인 아웃풋이겠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원으로나마 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계속 볼까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어떤 예를 들자면 뭐 앙심이든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뺏어간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안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자꾸만 시간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약간은 부채의식 같은 걸 느끼겠죠. 자기가 뭘 한지는 알고는 있거든요.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기회 요소에 대해서 자기가 착각을 하고 기회를 내쳐버리는 내지는 기회를 놔버리는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기회를 놔버리는 그런 판단까지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업계에서 만난 사람이라서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친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앙심이 생길 일은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인터랙션이 있었으니까 앙심이 생겼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단 나한테 대해서 신임도는 높았고 또 신임도가 높은과 동시에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본능 자체가 뭔가 쏙 빼먹고 약간은 도망가는 예를 들자면 도망갔다는 느낌은 좀 안 들지만 여러분들을 약간은 또 자기 거는 챙긴 다음에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행위가 약올랐다? 못마땅하다? 내지는 내가 굉장히 드레이닝 된 것 같이 느껴진다. 다 빼준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굉장히 앙심을 품으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거겠죠. 어떤 정당한 법칙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분이 자꾸만 이 여러분들의 어떤 코멘트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생각보다 귀가 얇네요. 상대방분. 그래서 이런 예를 들자면 모종의 실수들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추측하고 있는 이 모종의 실수들 잘못된 판단들은 과거에도 하셨던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이 굉장히 허점이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앙심보다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게 느껴져요. 나 정말로 내가 진짜 길길이 날뛸 수밖에 지금 봤을 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토로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서 지금 언급한 이 사람의 진짜 어떤 이성을 건드려버리는 그런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가 여러분들 눈에는 일견 내 판타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엿먹이겠다. 그 사람 이성을 잃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드라마틱하고 화려할 수는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요. 현실에서는요. 아주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로.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총 쏘고 자동차 들이받고 뭐 어쨌든 다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 운항탕탕 진행이 돼야지 실제 사람이 이성을 잃을 수 있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굉장히 안 좋은 선택만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에 본인의 인간응보를 챙긴다라고 한들 현실에서는요. 생각보다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상대방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약간은 가족 같은 관계도 많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판타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평정심을 깨서 이성을 잃고 목표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여러분들의 판타지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상상하는 것들은 조금은 도움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내지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키우시나요? 소소하게 이 사람들을 확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사업이나 예를 들자면 재물적인 예를 들자면 파트너십인데도 뭐 재물적인 것들이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치중돼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자기가 가져가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들 수는 있어요. 자기가 못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고 나랑 같이 했었어야 됐고 내가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이룩할 수 있었던 건데 자기가 뭔데 혼자 하겠다라고 내지는 뭔가 알맹이만 가져가 버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상대방 분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으로도 쉽게 들으세요. 전원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지는 본인의 니즈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뭔지 이게 사업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예를 들면 재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무엇인가 방황하고 다니면서 목표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쯤에는 전원으로 무엇인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극도로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다 뺏어 가거든요.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술 먹자, 밥 먹자, 회의하자, 뭐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뭐 물어보고요. 계속 뭐 물어보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갈구하고 내지는 왜 저는 안 예뻐하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만 예뻐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갈구하는 거 있죠. 뭔가 형식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하고 친구 관계였으면은 친구 관계로 따질 수 있고요. 뭐 상사나 내지는 뭐 부하 직원이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동료 직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형식이 좀 다를 수 있겠고요. 형제다? 뭐 당연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애당초에 여러분들한테 훔쳐갔었던 거, 가져갔었던 거, 그 가져갔던 거를 탁 놔버리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지냐면요. 우리 뼈 물고 있는, 뭐 이소부화인가요? 뼈 물고 있는 그 강아지. 호숫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죠. 아주 큰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뼈를 입에 물고 그 강아지가 자기 리플렉션을 쳐다보는데 그 물속에 있는 강아지가 더 크고 탐스러운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자기 뼈를 그냥 탁 놔버리는 그 뼈를 물으려고 자기가 그 호수 안에 자기의 리플렉션을 보고 착각을 하고 그 뼈가 더 탐스러우니까 내가 그 뼈를 물어야 되겠어. 리플렉션에 불과한데 어떤 환영에 불과한데 자기 뼈를 딱 놔버리는 업무적인 관계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사업적인 관계하고 내지는 금전적인 어떤 익스체인지 내지는 두 분이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가 같이 하는 거 이런 트릭으로 내가 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앞으로 이 사람하고도 같이 할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앞전으로 조율이 돼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조율이 돼가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게 뭔가 앙심보다는 뻔때를 보여주는 거겠죠. 누가 더 리더인지 내지는 누가 더 왕인지 볼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나요? 두 분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은 이게 혼재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혼재되었으리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이쪽을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관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가 조금은 껄끄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뭐 부모님 같이 이렇게 무조건 줘야 되는 관계 있죠. 무조건.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시죠. 예를 들자면 나의 어떤 예를 들자면입니다. 스폰서다.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도 그만큼 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준 거에 비하면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억울하거나 내지는 한량없이 나한테 준다라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뚝 끊어버린다던가 애정을 뚝 끊어버린다던가 했을 때는 나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그 사람이 했었던 어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내지는 무모한 약속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여러분들 귀에는 좀 안 들릴 수는 있겠지만요. 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줄 때.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연락하고 시간을 자꾸만 가지고 고착하는 에너지로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옆에 붙어 있으라는 조언이 들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옵세시브한 것처럼 그분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과격하게나마 여러분들 표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 계기가 됐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 이전에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안 주면서 오히려 쟀던 것도 많이 느껴져요. 잰 거 있죠. 나한테 뺏어가기만 하고 됐어. 나는 좀 생각해보면서 줄래.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도 안 준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준지 모르겠지만 안 준 게 없으니까 관심이도 뭐든 나는 충분히 줬으니까 얘가 갑자기 왜 내가 준 만큼 본인은 본인 입장이 있겠죠. 본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왜 안 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룹 4번 분들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종의 양측 간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해를 두 분이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한다면 그 인풋 자체가 설령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약간은 좀 좋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얻으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해서
어떤 관계의 진행성이겠죠. 오히려 계속 진행되는, 우리 둘은 충분히 익스체인지가 돼, 기브 앤 테이크가 돼 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전화 위복의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것이 레슨이다, 이 사람한테 주는 따끔한 레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특정 상대방, 이성을 잃고 평정심을 잃고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들의 한 수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유는 모릅니다.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그룹 5번 분들. 평정심을 잃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뭐 여러분들 소나기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났나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소나기에서 이렇게 뭔가 벗어난 느낌인데, 소나기라고 해서 뭐 그게 꼭 안 좋은 코너테이션을 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관리하에 있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 뭐랄까, 극도의 뭔가 자유로움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방종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가 그 꼴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다,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이 방종에 가까운데 뭐랄까, 이 양반들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신의 한 수처럼 사용을, 뭔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조금은 좀 더 복잡한 레이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의사항, 경고. 왜냐면 이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내지는 예상 밖의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요. 예상 밖의 뭔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떡하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게 근데 조금은 진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뜨악하는 반응이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평가절하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따라하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거 이외에 그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흡사 다른데 더 좋은 게 있는 양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되게 친한데 이 친구한테 내가 오히려 적극적인 조언이나 예를 들자면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를 했건만, 오히려 진심 어리게 했건만, 이 친구는 듣기는 실컷 들어놓고 내지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해놓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뭐랄까, 엄마 아빠처럼 컨트롤한다? 예를 들자면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내지는 그건 내 삶이 아닌데 자꾸만 강요한다? 라는 여러 가지 구차한 심리적인 거겠죠. 구차한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데 그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 뒷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러분들한테는 흡사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아, 너보다 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많아, 너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뭐 예를 들자면 너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더 많아 라는 식으로 보여주다 보면 굉장히 그거를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화가 난다든가 내지는 배신감이 느껴진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은 화가 나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지금 봤을 때 약간 이제 혼재되는 것보다는 이분들 성격 안에 혼재되는 성격, 이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그룹으로 이렇게 안에서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외침 같은데 굉장히 극과 극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이쪽을 추구하면 저쪽에 있는 가치도 같이 딸려서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대에 있는 가치까지도 끌어다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된 행동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상의 무엇이 있겠죠. 행위들이.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다, 애정을 받고 싶다, 내지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애정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데서 그것을 뭔가 핑계거리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순된 행위나 내지는 배려하지 않은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 없는 행위로.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인기를 불특정 다수나 이 사람한테 얻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딴 데 가서 인기를 요구하는 거 있죠. 자기하고 1도 득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근데 지금 득도 없는 짓을 하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근데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서 뭔가 인기를 얻고 친구들한테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막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 있죠. 뭐 와가지고 막 돈 내게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돈 내게 한다든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그 관념은 여러분들마다 다이나믹은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짓인지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뒷모습을 너무나 뭐랄까 약간 약오르지롱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뒤끝 장렬처럼. 자, 이분들 막 뭔가 성토하는 그런 리딩처럼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유격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극단과 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격장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었을 때 다른 특질, 나의 어떤 다른 특질에 있는 어떤 것들의 장점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같이 혼재를 시키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고 제가 약간은 정리는 해드릴게요.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뭔가 소송이나 예를 들면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나요? 내지는 그걸 고려하고 있다?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완전 치달아 버리고 나의 노고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나도 힘들고 내 생활도 약간 깨질 수 있는 것 같고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그 편리함과 유용성을 위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길을 막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형사나 민사로 간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재 지금 이분들의 어떤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봤을 때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나한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뭐 속죄를 받게 한들 나한테 뭔가 득이 있는 게 없을 것 득이 없고 오히려 화만 날 것 같고 이 상황을 내가 치우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또 치우는 사람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저질러진 상황.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들 상황들 보는 리딩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평정심을 잃고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얘기를 해드리니까 1번 이 사람들한테 제일 지금 이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기 지금 주술적인 걸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트야 되겠죠. 살살 먼저 달래야 돼요. 연락이 안 오시는 거거나 연락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든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때 되었을 때는 너무 기운 없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피하시고요. 다시 상황을 약간은 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전한 상황으로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도망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났거나 내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자비심이 없겠지만요. 일단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뭔가 나도 다른 옵션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먼저 1번. 뭔가 더 줄 게 있다. 달래서 끄집어 드리는 거죠. 덫으로. 뭔가 나는 당신한테 아직도 줄 게 남아있다. 그거 뭐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미처 못 줬는데 그거 받아가야지. 라는 식으로.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뭔가 이 사람들이 혹해하는 물건이겠죠. 이분들 약간은 드림랜드에 살고 계신 거 아시나요? 판타지? 자기들만의 판타지와 질서가 있어요. 그 판타지 안에는 뭔가 질서도 있겠죠. 그 안에. 뭔가가.
두 발을 적어도 땅에 닿고 있는 질서는 있겠죠. 그 판타지 안에 그 세계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실인데 굉장히 흡사 현실처럼 보여지는데 자기들만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판타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쉽게 그런 부분 착각은 해요. 내가 더 줄 게 있는데라고. 뭔가 떡 하나 더 줄게. 그거 놓치고 갔는데 그거 더 챙겨가야지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겠죠. 흡사 줄 것처럼. 근데 주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물 때까지, 여러분들 안으로 다시 올 때까지, 걸어 들어올 때까지, 그래? 뭔가가 있나? 아직 있나?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일으키겠죠.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왔을 때. 마다. 팩트 폭격하는 거 있죠.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네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착각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애송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줄 거는 아직, 폭탄은 아직 들고는 있는데 아직 줄 선물이죠. 아직 폭탄 들고 있는 거죠. 선물로 가장된, 무엇인가 공짜로 가장된 어떤 선물이겠죠.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어떤 선물이겠죠. 그 뭔지는 모르겠죠. 가상의 선물인 거죠. 아무도 모르죠. 줄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다음부터는 만나서 웃으면서 조근조근 팩트에 대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판타지. 뭔가,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람들 너스레 떠는 거 잘 하시죠. 예를 들자면, 난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저거 할 줄 알아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부셔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진실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냐오냐 해줬던 것 뿐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김 사장 아는데 누구누구 알고 있는데 저명인사 누구 알고 있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막 던지세요. 그 사람? 그 사람 요즘 그 사람하고 더 친하다던데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다. 당신 만날 시간이 왜 있지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약간 일종의 여러분들의 팩트에 가깝게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포장돼서 선물이라고 가정된 또 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선물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미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그게 뭘까요? 갖고 싶은 거. 그 갖고 싶은 것은 또 자기들 판타지 랜드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뭐든지 다 이익을 챙기고요. 판타지랜드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어떤 질서로 그거를 뭐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유격 현상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팩트 폭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조금은 어리석은 것 같아 하면서 평가절하라기보다는요. 팩트에 가깝게 여러분들 이미 잘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 사람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선물을 받아 챙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기적거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옵션을 안 준 채 여러 가지 지금 함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당신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이 선물, 당신이 지금 혹해가지고 온 이 선물, 챙기려고 온 이 선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꼭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를 내가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없는 클라이언트겠지만.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클라이언트를 내가 그룹 5번 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설득해서 받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줘야지만이 받아 챙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절대 얘기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성을 잃겠죠. 이성을 잃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점점 이 사람들은 생활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요. 점점 자기를 돌보지 않아. 여러분들이 딱 관찰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좀 외모에서 약간 피폐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역시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팩트 폭격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뭔가 등 돌리고 도망갔을 때 그 사건 있죠. 그거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건 뭐 얘기 꺼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할 텐데요, 뭘.
팩트 폭격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라고. 근데 그 착각하는 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들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자기 판타지, 자기 질서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 있는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들이 가장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당초에 만약에 자기들 판타지를 키워줄 수 있는, 거기에 먹이를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애당초에 이분들이 뭔가 딴 데가 기회가 있는 양 걸어 나가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팩트에 가까운 거예요. 아픈 팩트. 여러분들이 적시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지금 봤을 때는 뭐 앙심 품으면서 그러니까요. 이걸 받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출혈을 해가면서도 계속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지금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장 혹해서 달려들 수 있는 흡사 불나방이겠죠. 불나방처럼 다시 초근접으로, 자기가 내키진 않지만 초근접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웃음을 띠면서 만면의 웃음을 가득한 채 여러분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훈시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팩트 폭격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계속 오기만 계속 생기고 평정심은 점점 잃어가면서 본인의 판타지는 점점 키워놓는 거 있죠. 내가 이거 받아 챙기게 되면은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 눈앞에 떡이 있진 않지만 내가 이 그룹 5번 분들이 주는 이 판타지, 이 기프트, 이 선물을 내가 받아 챙겼을 때 얼마나 기쁠지를 점점 거기에 대한 욕심과 허영만 커져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얼굴이나 이런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굳어지면서 뭐라 그러죠? 굉장히 초췌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삶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엉망진창이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나요? 어차피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두 분 사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두 분도 뭔가 뗄래야 뗄 수 없게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평정심을 잃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생활을 완전 파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애당초에 여러분들도 이분들한테 그만큼 줄 때는요. 그 줬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도 그만큼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 빠져있는 상태의 농도가 짙다 보니까 다시 빼내고 리트랙트 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생활이 파괴가 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실 때는요. 이분들이 혼란스러워졌을 때를 여러분들이 결코 그거를 원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시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그게 정말 원하는 방향인 건지. 내지는 중간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면 그러면 나한테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메시지로 들어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을 해도 현찮을 정도로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소송을 해도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오히려 돌발적으로 생각하시는 행동이라면요. 뭐 당연히 이 부분을 이런 어떤 트릭을 부려서라도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주는 건 나쁜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 부분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 그룹 5분들께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는 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사람하고 그렇게 얽혀버리는 거 있죠. 계속 얽히고 설키고 다시. 줄 선물이 있느냐 해서 던져준들 내 스트레스가 더 세다면 내 스트레스가 더 강렬하다면 아예 애당초에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이미 법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법적으로 그리고 5번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내지는 세상이 판단해 줬을 때 오히려 둘 다 잘못했어 라고 판단을 내가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묵히고 지나가 버렸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난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진짜 단내가 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트릭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라고 메시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어떤 여러분들한테 레졸루션을 가져다 줄지, 해결점을 가져다 줄지, 내지는 여러분들의 위안이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용하시고 안 사용하시고는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많이 필요하신데 여러분들의 기운이 조금은 많이 딸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건강 챙기시라고 먼저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건강 많이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지금 봤을 때 이걸 과몰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것을 가볍게 만약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볍게 일단 생각하세요. 작전은요. 내가 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작전이에요. 작전이 복잡하고 내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떡할까? 그리고 내 심장이 많이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작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동요된다라고 할 땐 그건 작전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상이에요. 작전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실행에 옮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생활이 깨어져 나가게 깨져버리는 거 있죠. 그걸 줄 것처럼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겠죠. 완전 파괴시키는 거. 그렇죠. 원래 줄 건 없었어. 당신한테 내가 줬던 것도 내가 다 다시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야. 우리는 계산이 끝났어. 라고.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의지 자체가 자유로울 때, 여러분들 의지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냐? 이 작전은 너무 나한테는 쉬운 작전이야.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나 당연해. 누가 뭐라고 그래. 착착착착 하면 되는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가 적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지금 길게 이렇게 드리고 있네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쳐 있었을 때 내지는 할 수 있다라고 넘쳐 흘렀을 때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온 분들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